보훈부 등에서 새로운 독립기념운동관 건립을 추진하자 박상돈 시장을 비롯한 지역 각계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중부권 최대 도시개발 사업인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비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천안TV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 달 천안, 아산 두 박 시장은 다시금 법정에 섭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진단해봅니다.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업체가 엉터리 내부 교육 자료를 작성해 계약자를 모집한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불공정 선임 논란을 집중 감사한 문체부가 천안 축구종합센터에 대해서도 감사를 벌였습니다.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10월 30일 골프존 카운티 천안에서 열립니다. 골프를 통한 여가 기회를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천안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2024 천안 아마추어 골프대회.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10월 첫 주간 종합뉴스는 독립기념관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광복절 개관 이래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성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가보훈부를 비롯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 독립기념관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자 박상돈 천안시장을 비롯해 각계 각층의 지역 인사들이 잇따라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지난 1987년 국민 성금으로 개건되며 지금까지 약 30여 년 넘게 우리 민족의 성지로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8월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기 도립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의 뜻을 밝히고 최근에는 국가보훈부도 서울에 또 다른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뜻을 피력하면서 천안 지역사회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보훈부는 지난달 30일 공식 설명 자료를 통해 기존 기념관들은 인물 중심으로 돼 있어 다양한 독립운동사를 알리기에 부족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독립기념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에 기념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박상돈 천안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여타 다른 기념관들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독립기념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그냥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기념관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80년대 초에 일본이 교과서 왜곡을 통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활동을 벌리면서 독립기념관 건립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독립기념관은 법률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만드는 거는 독립기념관이 유일한 거죠. 국회에서 독립기념관과 관련한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정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전액 예산 삭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름이 명칭이 뭐든 지금 그 정부에서 새롭게 하려는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기관은 어쨌든 현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역할과 어쨌든 충돌이 되고 중복이 되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어서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가 또 마침 예산소위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심의해서 아마 전액 삭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주장에 따르면 뭐 무장 독립 운동 이외에 외교라든지 뭐 계몽운동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소홀히 취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뭐 기념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요. 독립기념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독립기념관에는 무장 독립 플러스 외교 뭐 노동 여성 다 망라해서 다 전시하고 또 그 연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조치가 독립기념관이 가진 상징성과 위상을 추락시키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시설들이 전국에 생기는 것은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되는 거는 현재 독립기념관은 이제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특히나 국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도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는 제2의 독립기념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현재 독립기념관이 무장 항쟁만 중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최근 신임 관장 임명 논란에 이어 또 다른 독립기념관 건립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추락되지 않기를 천안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일대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중부권 최대 도시개발 사업으로 꼽히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공사와 토지주 간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토지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사업 부진에 땅을 사들인 사실이 천안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해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8월 탕정면, 은복면 일원 3,500여 제곱미터 일대를 아산 탕정 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이어 4년 만인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토지 소유주와 보상 절차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LH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제2법인 박모 이사가 개발구역 내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실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박모 이사는 다른 6명과 함께 2018년 5월 개발구역 내 토지 1000여 평을 매입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감정평가법 제25조 예항은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사업 인정고시 뒤인 2022년 1월 밭에서 대지로 형질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박 이사가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사업 인정고시 2020년 발표하고 나서 대지를 바꿨는데 그게 불법이던데 이거 어떻게 바꿨나 모르겠어요. 천안TV는 박 이사의 입장을 듣고자 천안시 두정동 소대 제2감정평가법인 충남지부 사무실을 찾았지만 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편 토지주 대책위는 박 이사 등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기존 감정평가는 무효라며 재감평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천안 아산 두 박 시장이 이번 달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박경기 아산시장은 당장 내일, 즉 8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고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는 23일 파기환송심 법정에 섭니다. 두 박 시장 모두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두 박 시장의 전망을 진단해봅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1,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3차례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아산 박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두 번째인데 박 시장은 재상고에 이르러서도 상대 오세훈 후보의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 성명서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 같은 항변이 무책임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기 명예 나가거나 이런 선거부 대책반 얘기를 나가거나 자기 책임이죠. 만약 대법원이 아산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할 경우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심리는 오는 23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천안 박 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부분 파기환송하면서 일단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조사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가돈이 영상 제작이 관건 선거를 조장했다며 천안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대법원 논리에 따른다면 천안 박 시장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셈입니다. 한편 시민들은 법리와 무관하게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 아산시장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들은 조속히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이번엔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 관련 단독 보도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산업직접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천안TV는 대행업자들이 이 요건을 숨긴 채 일반 분양자를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개월째 집중 보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대행업자가 작성한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엔 관련 법령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입주 업종 안내도 엉터리였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에 천안TV가 입수한 자료는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을 맡은 H사가 내부 교육용으로 작성한 41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는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가 수익형 부동산임을 집중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산업직접법이 입주업종을 제한한다는 점을 안내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교육 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 등 제조업과 무관한 업종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2차 외에도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 지원 지산센터 등 천안 아산 지역 지산센터에서 잇따라 사기 분양 의혹이 터져나왔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한결같이 분양 대행업자가 산업직접법 제한 규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분양 대행사가 작성한 내부 교육 자료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이에 대해 분양 대행사 측에 작성 경위를 물었지만 이들은 자료를 입수한 데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 미용 개혁 자료를 기자님께서 외람되지만 어떻게 가지게 되었죠? 보게 되었죠? 한편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는 입주 개시 2개월이 지난 지금 50% 이상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유관순 열사 순국 104주기 추모제가 지난 9월 28일 천안시 병천면 유관순 열사 기념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특히 이날 추모제엔 지난 2019년과 올해 2월 뉴욕주 의회에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순국 104주기 추모제가 지난달 28일 열사의 영정을 모신 병천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유족과 보훈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사 낭독과 헌화 및 분양,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유관순 오카리나 만들기, 태극 모양 떡 만들기, 유관순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참여한 시민들도 직접 열사의 영정에 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시는 또 이날 참석한 미국 뉴욕주 론킴 하원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론킴 의원은 뉴욕에서 유관순의 날이 제정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도 미국 민주당 김민선 전국 의원에 의해 천안시에 전해져 유관순 열사 기념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안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양국 간 우호 중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현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논란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과 차입금 실행 과정도 들여다봤습니다. 문체부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체부의 감사 내용 중에는 현재 천안시 입장면에 조성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지난 2일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한 감사 중간 발표에서 2021년 21억, 2023년 56억 원이 지원된 국가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 중인 상황이라서 예,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비롯해 많은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는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아직 명확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문체부는 들여다보면서 그게 저희가 뭐를 잘못 쓰고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뭐라도 여기는 작은 거라도 규정 위반은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걸 찾아내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뭘 언급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입장을 내기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있어 대한축구협회의 파트너인 천안시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그 축구협회에 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천안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천안시가 진행 중인 그 축구협회 천안시 부분은 현재 6월 말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커다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단국대병원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부터 의료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를 기념하는 현판을 받았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국대병원이 지난달 30일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의료 데이터 참여를 기념하는 개통식을 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추진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의료 마이 데이터 중개 플랫폼입니다. 이날 양 기관은 암센터 로비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환자와 내용객에게 나의 건강기록 앱을 통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활용 방법을 알렸습니다. 건강정보고속도로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나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에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중개 시스템입니다. 나의 건강기록 앱에서는 진료 이력, 투약 이력, 예방접종 이력, 건강검진 이력 등 공공기관의 건강정보와 의료기관의 건강정보, 그 다음에 건강관리정보, 또한 약국 찾기, 야간 진료병원 등 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단국대병원을 방문한 연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내년에는 전국의 모든 상급 종합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천안시가 감사 담당관에 조창영 전 사무관을 내정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8월 채용 공고를 낸 뒤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조 전 사무관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인 감사 담당관에 전직 공무원을 내정한 건 이 제도의 운영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조 내정자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건립기금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방동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생성된 유휴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게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의 핵심 뼈대인데요. 천안시는 내년까지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해 2027년 착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남부 스포츠센터는 시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문화체육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미술관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김태흠 충남지사,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남도는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1,1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28,279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충남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미술관이야말로 도의 브랜드 가치를 한 차원 끌어올릴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라며 문화예술에서도 큰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천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기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장님이신데요. 소장님은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에 방역 최일선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지난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이렇게 천안 시민들을 위해서 무척 많은 일을 하신 점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 시민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장 이현기입니다. 지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이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10월 초순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은 계절 가을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계절에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응급의료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천안 시민 모든 분들께서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 이런 천안의 지역은 아무래도 좀 수도권과 굉장히 밀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 충남권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도 가장 최전선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방역 수장으로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을까요? 천안시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천안시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즉 인구 구조학적 측면과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경제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이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든가 이제 호흡기 감염병 이제 발생과 전파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도시의 어떤 구조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의 인구 구조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면 저희 이제 충남 인구수 212만 명의 한 3분의 1인 한 70만 명이 지금 현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KTX 등을 이제 기반으로 유동 인구가 약 한 8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생활 인구는 이제 174만 명에 이르는 등 유동성이 아주 활발한 살아 숨쉬는 도시임을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리적 측면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저희 천안시는 이제 수도권과 수도권의 어떤 접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KTX, 이제 경부 고속도로 등이 이제 저희 천안시를 지나고 있고요. 또 천안 논산 이제 고속도로 등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학교가 저희 관내에 12개, 그리고 산업단지가 15개가 이렇게 위치하는 등 많은 유학생과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저희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이제 저희 천안시는 이제 인구 구조적 이제 지리적 측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중심 지역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타도시와는 좀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다양성이 많은 이제 도심이 이제 틀림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을 연결해주는 접점이 이제 마지막 보루이자 방역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가 무너지면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급속히 이제 확산되는 게 된다는 이제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초기부터 이제 전국적인 이제 감염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요.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 확진자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이제 다양한 이제 대응 계획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그런 점이 참 어려웠었고요. 특히 이제 대응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 시가 무너지면은 이제 저희 이제 수도권 이하 비수도권이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는 가장 어려움이었고 이제 큰 도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리적, 인구적 특성에 따라서 막느라고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많은 전염 사례를 나고 보건소 역시 일반적인 보건 행정 업무를 이제 모두 미루고 정말 이런 전염병 관련 업무만 해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직원들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을 저희가 이제 되돌아보면은 마치 이제 전쟁과도 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누구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제 한 번도 이제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다 보니까 저희들 직원들 포함 저도 그렇고 어떤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지 않게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하고 이제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이제 견뎌내기 이제 어려운 좀 일들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천안시의 코로나19 관련 이제 주요 통계를 저희들이 이제 어려움에 대한 거를 이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기준 저희 시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는데 약 68%인 그러니까 47만여 명이 코로나19 좀 감염을 경험하셨고요. 또 이제 충남 최초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운영했고, 그리고 이제 동남구와 저희 이제 서북구 보건소에 각각 2개소의 선별 진료소를 이제 운영하면서 약 161만 명 정도에 달하는 어떤 우리 시민들 또 이제 타 지역 분들에 대한 이제 진단 검사를 저희들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고 예방 접종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불당동에 저희 실내 테니스장에 저희가 예방 접종 센터를 이제 좀 만들어 갖고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몇 분이나 하셨나 보니까는 약 175만 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을 또 이렇게 시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좀 일일이 다 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고 뭐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진자 분들에 대한 이제 뭐 자가격리 물품
또 뭐 예. 생필품 이제 배부, 그리고 이제 확진자는 이제 각 그 병원으로 이제 후송하는 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돼서 각종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일일이 저희가 이제 콜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전화 상담 등, 그래서 뭐 일일이 지금 뭐 제가 나열을 했지만 이게 다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 많은 어떤 그 수많은 네. 업무를 저희들이 좀 수행을 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 전 직원들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이제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시민들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망자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은 어려움을 이제 감내하면서 그 맡은 바 역할과 임무를 좀 묵묵히 예. 좀 수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이제 직원들의 이제 어려움은 이제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예. 특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새벽 1~2시까지 이제 퇴근을 저희들이 이제 예. 그때는 잘 못했어요. 집에를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과적 치료도 좀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안타깝게도 또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직을 내는 상황이 발생이 예. 됐고, 외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좀 가슴이 아픈 그런 시간이고 네. 좀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장으로서 이제 견디기 힘든 이 시간을 이제 저와 함께 시민들과 함께 견뎌진 그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미안한 마음, 이제 고마운 마음을 이제 이런 시간을 예.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아, 이게 다 저희가 진짜 처음 겪는 일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직원분들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은 국민이고 시민이었는데 네, 참 네. 너무 힘든 시간을 저희가 지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천안 시민들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노력을 한 가운데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이제 좀 극복했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하지만 최근에 또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 소장님으로서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방역 수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난 이제 8월 달에 예. 조금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좀 이제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정점을 찍고 좀 이제 하향 곡선으로 예. 이제 환자가 좀 이제 적어드는 내려가는 추세에 있고요. 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작년 8월 31일을 기해서 법정 감염병 2급에서 이제 4급으로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저희가 관리 가능할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이제 불안감보다는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염병을 좀 네. 예방할 수 있는 그 5가지 이제 감염병 예. 예방 기본 수칙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5가지 예방 수칙을 제가 좀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을 좀 드리면요. 첫째는 이제 흐르는 물에 그 비누로 30초 이상 그 손을 씻어 주시면 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시간마다 이제 10분씩 이제 환기를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이제 셋째로 기침할 때는 꼭 이제 옷소매라든가 예. 휴지로 사용하여 예. 이제 입하고 이제 코를 가리고 이제 재채기라든가 기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넷째는 이제 의료기관 및 이제 감염 취약 시설을 방문할 때는 이제 가급적 마스크를 쓰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해 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코로나19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들었던 수칙이라서 네네. 약간 어떻게 좀 저도 습관이 좀 되더라고요. 기침할 때도
이렇게 좀 가리고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네. 예. 오늘 그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천안 시민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코로나19와의 그 사투 속에서 이제 지난 4년여 세월 동안 한마음 이제 한뜻이 되어서 천안시 이제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저희 시민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이제 감사와 이제 존경의 마음을 좀 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건소장으로서 이제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이 건강이 항상 염려가 되는 게 좀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이제 심한 요즘 환절기와 다가오는 겨울철에 코로나19라든가 인플루엔자 그 독감에 이제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에 이제 각별한 좀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이제 천안시 보건소 이제 감염병 대응 센터에서는 금년도 이제 10월 11일인 금요일부터 코로나19와 그 인플루엔자인 독감 예방을 이제 동시 접종으로 이제 예. 추진을 하고 이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그 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올 겨울철을 건강하게 좀 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천안시 보건소에서 지금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예. 이제 저희 천안 시민들의 이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흔들림 없는 네. 이제 방역 정책을 좀 수립하고 그 어떤 시민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천안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소장님을 응원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결의의 성지이자 애국 충절의 고장 천안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뉴라이트 논란으로 떠들썩하더니 이젠 새로운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보훈부마저 기존 독립기념관과 차별화하는 가칭 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안을 마련하고 예산안을 국회에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훈부가 추진하는 새 독립기념관이 뉴라이트 인식을 뒷받침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이런 일련의 흐름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 1987년 광복절 문을 연 천안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기 위해 건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 국민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개관 이후 줄곧 결의의 성지이자 천안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외면하고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건 천안 독립기념관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 시민으로서 당부합니다. 새로운 기념관을 두고 갑론을박하기보다 결의의 성지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질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말입니다.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